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희진 학생입니다. 저는 원심펌프 임펠러 형상 변화가 유량 및 양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CFD 기반 수치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총 7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부터 모델링 과정, 해석 설정, 유동해석 결과, 성능 분석을 거쳐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원심 펌프는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장비로 사용되며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 설계가 중요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원심 펌프의 구조 및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임펠러의 형상 변화가 펌프의 유령과 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CFD를 활용해 분석하였습니다. 구조 분석한 펌프는 이 모델로 수평형 단단 볼루트 케이싱의 원심 펌프입니다. 해당 펌프는 현재 자동차 및 식음료, 화학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펌프 모델링은 그래프캐드와 실제 제조사 자료를 참고해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규격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하였고 주요 부품인 임펠러, 케이싱, 축 등 다양한 부품들을 모델링함으로써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CFD 해석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CFD는 전산유체 역학의 약자로 컴퓨터를 이용해 유체의 유동현상을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기법입니다. 복잡한 유동현상을 시각화하고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설계 최적화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CFD를 활용하여 원심 펌프 내의 유동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원심 펌프는 내부 유동이 복잡하고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CFD 해석을 통해 현상 변경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대상입니다. CFD의 해석 절차는 전처리, 해석 설정, 해석, 결과 분석의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조건 설정, 계산 수행, 수렴 확인, 반복 수정 등을 통해 최적의 해석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인벤터와 CFD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또한 블레이드 형상 변화에 따른 유량, 양정, 효율, 출력 등 주요 성능 지표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석을 위해 설계된 모델은 임펠러와 펌프 케이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레이드 개수는 11개, 15개, 18개, 블레이드 두께는 1mm, 1.5mm, 2mm로 구성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요약하자면 원심 펌프 모델을 불러와서 오토데스크 인벤터로 해석을 위해서 불필요한 메쉬를 삭제하고 최적 범위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6가지 다른 임펠러 모양의 비교군을 설계하여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해석 설정입니다. 초기 해석 때는 경계 조건을 압력의 차이로 설정하여 해석을 했더니 형상에 따른 성능 분석이 아닌 일정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분석이 되어버려 유량으로 바꾸어서 재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목표는 임펠러가 회전할 때의 유동 해석만 하는 것이었는데 테스트 해석건이 잘 수렴하여 케이싱까지 해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였습니다. 6개의 모델 모두 위와 같은 조건에서 해석을 진행하였고 이 조건은 모델의 크기와 실제 산업용 원심 펌프의 유동해석 시 사용하는 조건들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블레이드 개수 및 두께 변화에 따른 속도 및 벡터 유동 시각화입니다. 블레이드 수가 11개, 15개, 18개로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유속 분포가 더욱 균일해지며 회전에 따른 유동 패턴도 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심부와 외곽 모두에서 유속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유체의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압력 분포 시각화입니다. 세 번째로 블레이드의 형상별 유선 흐름을 비교한 슬라이드입니다.
블레이드 수가 적을수록 유선의 뒤엉킴과 와류가 컸고 수가 많아질수록 흐름이 깔끔하게 정렬되었습니다. 모두 다 적절한 유선 분포를 보였으며 유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이드 두께 및 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간함수 기준으로 가시화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수렴 상태까지 시간 경과에 따라 압력, 토크, 난료 에너지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프는 대부분 안정적인 유동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력 입력, 축출력, 양정, 효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 공식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계산식을 통해 모델별 성능을 수치로 정량화하였으며 실제 물리량과 비교 분석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레이드 수 변화에 따른 입출구 유동 특성 해석 결과입니다. 각 모델의 입구 출구 해석값, 평균 유속, 압력, 밀도, 운동 에너지 등 다양한 항목들을 CFD 해석 결과에서 도출하였고 특히 평균 유속과 압력은 출구 단면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다른 결과값들은 프로그램에서 해석 요약 파일과 보고서 파일을 추출하여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토크 값은 평균을 수치 해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블레이드 15개 모델의 입출구 결과값을 출력하는 예시입니다. 다음은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주요 결과는 유량은 블레이드 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였고 양정 또한 같은 흐름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 압력차는 블레이드 수 증가 시 유체에 가해지는 힘이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효율의 경우 블레이드 수가 많을수록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블레이드 11개의 경우 높은 토크로 인해 회전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면서 낮은 효율을 기록하였고 블레이드 18개의 경우 낮은 토크와 높은 압력 차를 통해 에너지 전달 효율이 가장 뛰어난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최적 형상은 블레이드 18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임펠러 블레이드 두께 변화에 따른 원심 펌프의 성능 비교를 보겠습니다. 이번 해석에서는 블레이드 수를 18개로 고정하고 블레이드의 두께만 변경하여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력차와 양정, 축출력은 두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효율과 평균 유속은 두께가 너무 얇거나 두꺼울 경우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두께가 너무 얇으면 에너지는 잘 전달되지만 기계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너무 두꺼우면 토크 증가로 인해 부하가 커지며 효율이 급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능적 기계적 안정성의 균형이 가장 우수한 형상은 1.5 블레이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해석은 임펠러의 블레이드 수와 두께를 각각 변화시켜 원심 펌프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블레이드 수를 11개에서 18개까지 증가시킨 경우 블레이드 수가 많아질수록 유량과 양정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블레이드가 많을수록 유체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이고 실제로 양정은 약 296m에서 593m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압력차도 함께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효율 또한 같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11개일 때는 효율이 12%에 불과했지만 18개일 때는 51%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블레이드 수가 늘어남에 따라 토크와 축동력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더 강한 구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헌 조사했을 때 블레이드 수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블레이드 수가 많아지면 통로가 좁아지면서 마찰 손실이 커지고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반대로 블레이드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유체 흐름이 제대로 안내되지 못해 재순환과 유동 손실이 증가하면서 성능이 저하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블레이드 수에도 최저값이 존재하며 그 이상 많아질 경우 효율이 다시 떨어지는 타협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블레이드 수에 따른 유동 분포의 질적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11개 블레이드에서는 일부 영역에 유속 불균일과 와류가 발생했지만 18개 블레이드에서는 흐름이 더 균일하고 매끄럽게 형성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통로 수가 많아지면서 압력 분포가 고르게 형성되고 맥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블레이드 수를 18개로 고정하고 두께를 1mm부터 2mm까지 변화시킨 경우입니다.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양정과 압력은 조금씩 증가했지만 효율은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량은 1.5mm일 때 가장 높았고 2mm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얇은 블레이드는 유류를 덜 막아 유동 저항이 적고 블레이드 후단에서 발생하는 와류나 방리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어 효율이 올라가는 특성을 가집니다. 실제로 1mm의 블레이드에서 가장 최고 효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두꺼운 블레이드는 유동을 방해하고 흐름을 흐트러뜨려 역류와 난류를 유발을 하면서 성능을 떨어뜨린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블레이드를 너무 얇게 만들 경우에는 구조적 강도가 떨어지거나 제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과 내구성 간의 절충도 필요하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적의 임펠러 형상은 설계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제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형상은 블레이드 18개, 두께 1.5mm의 모델이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 및 설계 제언입니다. 임펠러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블레이드 수나 두께 같은 기본 형상 외에도 세부적인 형상 요소까지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의 출입구 각도, 곡률 분포, 그리고 특히 후단 두께와 같은 미세 형상 요소를 조정하면 유동 손실은 줄이고 에너지 전달 효율은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연구 사례에서도 블레이드의 후단 형상을 매끄럽게 다듬고 날개 두께를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모서리를 부드럽게 정형했을 때 임펠러 후류의 와류와 손실이 줄어들고 전체 펌프 효율이 개선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 최적화 기법들을 현재 도출된 최적 형상에 적용한다면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펌프를 설계할 때 단순히 높은 성능 수치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펌프의 실제 사용 목적과 운용 조건을 먼저 정의하고 그에 따라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가 무엇인지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효율이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유동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대로 최대 양정이나 유령이 필요한 경우라면 출력 중심의 설계로 전략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펠러 형상 설계에서의 성능 최적화란 단일 성능 지표만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능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성능을 종합적으로 최적화할 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효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